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2019년 10월 25일 비트코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금일 비트코인 전망들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비트코인의 지금 상승과 하락 여러 가지 지금 전망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그 전망들, 그 분석가들, 암호화폐 트레이더이자 분석가들의 분석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비트코인에 대한 단기적인 전망들은 단기적으로 좀 약세로 바라보는 추세가 많고요. 지금 현재 가격 7,400달러 선에 비트코인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단기적으로 지금 박스권을 깨고 내려갔기 때문에 이 박스권을 다시 뚫고 올라가지 않는 이상은 하락세가 조금 더 지속될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우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분석가의 분석을 보면요, 7,400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지만 이 반등이 이 박스권이었던 이 레인지 채널의 이 지지선으로 작용했던 부분에 7,800달러 선, 이 선을 저항선으로 막고 다시 한번 떨어질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이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뭐 셀존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건 이제 단기적인 그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는 거고, 여러분들 트레이딩은 되도록이면 안 하시길 좀 바랄게요. 7,800달러 선까지 상승한 다음에 다시 이제 하락하는 구간 6,829달러 선까지 하락할 가능성들이 있다라고 열어놓고 보고 있고요. 만약 그 이하로 떨어지더라도 5,850달러 선까지도 이제 지지선이 있다라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가격대가 이 강력한 박스권에서 지금 물려놨기 때문에 하단세가 조금 더, 하락세가 조금 더 지속될 가능성들을 열어놓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여기에서 뭐 추가적으로 이 저항선을 뚫고 올라간다면 이야기는 조금 달라질 수 있겠죠. 그때부터는 또 방향성이 달라질 가능성들이 있고, 추가적으로 그러면 또 긍정적인 분석들이 아마 많이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가격대가 크게 반등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 약세장을 바라보는 전망들이 우세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지금 가격대 여기서도 조금 더 하락세가 조금 더 지속될 가능성들을 염두에 두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바이트빅 같은 경우는 지금 6,720달러 선까지 하락세가 나올 것이다 라고 이 그린존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존이 이제 중요한 존이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6,720달러 선과 6,133달러 선, 이 구간을 주요 라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바닥선, 이 저점들을 연결한 이 하락 트렌드 라인과 연결된 부분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락이 유지가 된다면 6,720까지도 이제 하락을 할 수 있고, 하락을 한다면 여기를 저항을 받고, 지지를 받고 다시 반등을 하는, 그리고 이 반등을 하더라도 이 상단, 이 하락 트렌드 라인의 상단에 위치해 있는 이 저항선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7,900달러 선, 7,698달러 선, 아니면 8,000달러 선까지도 이제 보고 있는데, 지금 7,698달러 선이 이제 저항선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일봉으로 비트코인의 차트를 살펴본 겁니다. 지금 현재 보면 이제 데드크로스가 출현한다라고 이제 다들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50일 이동평균선과 200일 이동평균선이 교차되는 이 데드크로스가 곧 나올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골든크로스와 이제 데드크로스를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경우도 있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반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왜 골든크로스가 나왔다고 했다가 뭐 데드크로스가 나온다고 하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는 꼭 일정한 그 이동평균선만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분석가들마다 상대적이에요. 그래서 이게 주봉상으로 볼 때랑 일봉상으로 볼 때랑 이게
그 골든크로스로 보여지는 부분과 이 데드크로스로 보여지는 부분이 다릅니다. 그때 제가 보여드렸던 부분은 이제 주봉상으로 굉장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던 거고, 이거는 일봉상으로 봤을 때 이동평균선 50일 이동평균선과 200일 이동평균선이 지금 교차되는 부분, 그래서 50일 이동평균선이 200일 이동평균선을 뚫고 내려가는 이 형태가 이제 데드크로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차이를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일봉은 아무래도 주봉상으로 보는 것보다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가격 흐름들을 예측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 데드크로스가 출현함으로써 약세가 좀 더 강화될 가능성들을 열어놓고 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만약 그 골든크로스가 이어진다면 장기적인 추세에서는 끝까지 이제 강세장을 이어갈 가능성들도 열어놓고 볼 수 있다라는 그런 분석입니다. 그래서 분석가들의 분석이 다양하니까 저는 이제 그 다양한 분석들을 전해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그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7,439달러 선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아직까지 반등이 나오지 않는 과정이기 때문에, 만약 이 가격대가 계속 유지가 된다면 데드크로스가 완성이 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많은 이제 분석가들이 데드크로스를 대부분 안 좋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세가 더 나올 수도 있다라고 분석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추가적으로 나온다면 아까 말한 6,000달러 선까지도 이제 하락세를 조금 더 점치는 분석가들이 많이 나올 수 있겠죠. 근데 단기적으로 지금 봤을 때 이 거래량은 이 하락을 하면서 거래량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거래량들이 계속 줄어들면서 하향세를 나타내고 있고, 이 상승을 올라갔을 때의 그 거래량보다도 훨씬 작은 거래량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이 거래량으로 하락을 시킨다는 건 크게 하락을 시키는 그런 거래량으로 보기에는 조금 애매해요. 그래서 엄청난 하락세를 예측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아무튼 조금 더 좀 담대하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그 Fear and Greed 인덱스인데요. 공포와 탐욕 지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많이 보여드리는 거지만 지금 현재 심리 상태, 여러분들의 심리 상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Extreme Fear라고 해서 극단적 공포 상태입니다. 20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요. 어제까지만 해도 33이었다가 이제 뭐 이렇게 20으로 내려왔다라고 하는데, 이 어제라는 건 이제 엊그제를 이 가격 하락하기 전의 포지션이죠. 자, 그 형태에서 지금 이제 꽤 많이 심리 상태가 이제 공포가 더 극대화가 됐어요. 이제 하락할수록 제가 봤을 때 조금 더 여러분들은 안정을 찾으셔야 된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다른 사람이 공포에 떨고 있을 때 여러분들도 공포에 떨고 계시면 안 된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지표를 조금 더 멀리 보시면 조금 더 안정을 찾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가져와 봤는데요. 이건 주봉상 차트로 지금 전체적인 비트코인의 가격 흐름들을 본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은 비트코인이 순식간에 지금 이렇게 전체적으로 오면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한 것 같지만 중간 과정마다 이런 엄청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비트코인이 상승이 절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까지도 모든 우여곡절, 엄청난 하락들, 뭐 40% 하락, 뭐 실제 전체적으로는 뭐 90% 하락까지도 여러 번 맛을 봤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든 구간들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 비트코인이 상승하는데. 그래서 이런 큰 변동성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손실도 많이 보고 또 힘들어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시간이 전체적으로 지나면서 지금 이 가격대까지 올라오게 된 거죠. 7,400달러 선이라는 건 지금 몇 년도 되지 않아서 지금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자면. 그래서 2016년, 2017년도만 해도 700달러 선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 가격에 엄청난, 지금 거의 2배나 뭐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올라왔죠. 그래서 상승세가 그때보다 더 높은지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지금 현재
이 추세가 완전히 꺾이거나 그때의 모든 추세를 깨고 내려가는 그런 건 아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현재의 뭐 이렇게 하락하는 구간에서 굉장히 많이 떨리시거나 지금 두렵다, 너무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거예요. 너무 극단적으로 만약 여러분들이 일도 못할 정도로 지금 하루 종일 이것만 쳐다보고 계신다거나 비트코인만 계속 생각을 하신다면 그거는 여러분들의 비중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에 비해서 너무 많은 투자가 일어났을 가능성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 비중을 좀 줄이시거나 안정적인 자산하고 좀 분배를 하시는 게 현금으로 가지고 있거나 다른 안정적인 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을 좀 분배를 해주시면 조금 더 마음이 안정화가 되실 거예요. 욕심을 조금만 내려놓으시면 여러분들이 좀 더 안정적으로 가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를 하시더라도 좀 여러분들의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투자는 심리 게임이에요, 결국에는. 근데 심리를 다스리지 못하면 여러분들 절대 오래 갈 수도 없고 거기에서 수익을 얻기도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 안정 찾으시길 먼저 바라고요. 여러분들 투자가 좀 익숙해지거나 자산이 어느 정도 되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들 좀 안정적으로 가시길 좀 바랄게요. 자, 그리고 비트코인 159일 만에 저점 기록 경신, 벡트 선물 거래량은 역대 최고이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비트코인이 159일 만에 이제 저점 기록을 경신했다라고 합니다. 뭐 이런 뉴스 기사는 너무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뭐 저점으로 지금 하락하자면 뭐 159일, 160일 계속 올라가겠죠. 이 조금만 저점이 낮아지면 이런 부분들은 뭐 뉴스 기사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건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우선은 비트코인 가격 하락 원인으로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CEO가 직접 출석한 리브라 청문회가 있고 구글의 양자 컴퓨터 기술 개발 소식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들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벡트의 거래량 무엇에 따르면 같은 시간 월간 선물 거래량이 640 BTC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종전 최고치가 지난 이달 9일에 기록한 224 BTC였는데 거의 3배 가까이 올라간 거죠. 그래서 벡트도 거래량이 이제 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전체적으로는 뭐 그래도 아직까지 막 엄청난 상승세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최초보다는 거래량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벡트는 뭐 아무래도 뉴욕 증권거래소 소유의 회사이기 때문에 뭐 그냥 이렇게 놔두지는 않겠죠. 당연히 엄청난 거래량들이 자체 거래를 하더라도 충분히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데드크로스 임박 이라는 기사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50일 이동평균선과 200일 이동평균선이 데드크로스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18년 3월 이후 처음으로 기술적 분석 측면에서 볼 때 하락 시그널을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통상적으로 이 두 이동평균선이 데드크로스를 형성하면 장기간은 하락 추세를 진입한다. 그래서 과거 데드크로스 이후 비트코인은 9,000달러에서 3,100달러까지 하락한 바가 있다라고 해서 이 부분은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 데드크로스라는 부분들은 뭐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든 어쨌든 지금 상황들이 어떻게 진행될지 한번 예측하는 데 도움은 되겠지만 너무 이것만 맹신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암호화폐 거래소 제미니의 공동창업자 카메론 윙클보스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서 지금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지난 5개월 만에 최저점을 기록한 후 7,000달러 선에 가까워지고 있지만 해시레이트가 사상 최고치 인 109를 기록한 등 장기 지표에 주목할 변화가 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사람들은 현재 비트코인 가격 상승이 더딘다는 점에만 주목하고 있다. 이는 비트코인을 얼마나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직접적인 사례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편적으로 가격의 상승과 하락에만 너무 집착하지 말기를 이제 바란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리고 저커버그 페이스북의 리브라 때문에 결국에는 청문회에 참석을 하게 됐는데요. 세계 최대 소셜 네트워크인 이제 페이스북 설립자 마크 저커버그가 지금 페이스북 리브라 검토 및 금융 서비스 부문에 미칠 영향을 주제로 한 하원 금융 서비스 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해서 페이스북은 리브라 프로젝트와 독립된 관계이며 페이스북이 추구하는 원칙들을 지킬 수 없다면 리브라 프로젝트를 떠날 수 있다라고 털어놨습니다. 이날 청문회에서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는 미국 규제 당국 승인을 완벽히 받기 전에는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리브라를 발행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뿐만 아니라 증권거래위원회, 금융범죄단속반 등 여러 기관의 승인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요. 미국이 혁신을 이루지 못한다면 금융 분야에서의 선도적인 지위를 담보할 수 없다. 그리고 페이스북의 암호화폐 리브라가 효력을 발휘할지는 모르겠지만 시도 자체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는 리브라 리저브의 주요 구성 자산이 달러다. 이는 미국 경제의 선도적 지위 유지 기간을 연장시킬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전형적으로 리브라가 주장을 했던 내용들하고 일맥상통하죠. 그리고 전 세계 10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은행 계좌가 없다. 이 중 1,400만 명이 미국인이다. 금융업계는 정체되어 있으며 사람들에게 필요한 디지털 금융 혁신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 나는 리브라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다. 리브라는 현금과 유동성 높은 자산을 바탕으로 발행될 글로벌 결제 시스템이다. 이렇게 단순하고 안전하고 안정적인 자금 이전 방식은 매우 효과적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돕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규제 승인이 이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리브라 협회가 만약에 이 페이스북의 규제 승인을 얻지 못하는 상황에서 추진한다면 어떻게 하겠냐라고 했더니 페이스북이 빠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리브라 프로젝트는 계속 추진이 될 수 있지만 페이스북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규제 기관으로서는 그렇게 마땅치는 않겠죠. 지금 이 상황에서 과연 페이스북의 이런 상황들 그렇게 이제 큰 효과를 발휘하진 못한 것 같아요. 언론사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저커버그의 지금 위원회 출석이 조금 전환점이나 이런 것들을 마련했다면 모르겠는데 그렇게 큰 전환점이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리고 리브라의 이제 목표가 비허가용 블록체인이라고 합니다. 리브라의 이제 궁극적인 목표는 지금 비허가형 블록체인인데 이게 뭐냐면 지금 리브라는 비트코인과 달리 인증받는 회원사만 운영 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는 허가형 블록체인입니다. 근데 이제 프라이빗하게 만들어진 블록체인인데 이거를 이제 비허가형으로 가는 게 목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의 하락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양자 컴퓨터 개발 소식에 있습니다. 지금 구글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지금 슈퍼컴퓨터로 1만 년 걸리는 연산을 단 3분 만에 해결할 수 있는 양자 컴퓨터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고 구글이 발표를 하면서 비트코인의 보안 문제가 도마에 오르며 매도세가 강화됐기 때문이라고 이제 풀이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양자 컴퓨터에 대한 이슈들은 과거부터 많이 있어 왔습니다. 실제 양자 컴퓨터가 워낙 처리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지금의 컴퓨터로서는 도저히 이 비트코인의 블록체인을 깰 수 있는 그런 처리 속도가 있는 컴퓨터가 없는데, 문제는 양자 컴퓨터는 지금의 컴퓨터를 훨씬 더 능가하는, 지금 여기서 계산하기로는 슈퍼컴퓨터로 1만 년이 걸리는 연산을 다 3분 만에 했으니까 엄청난 속도 단축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주장이고요. 근데 이 내용이 만약 현실이 된다면 비트코인의 그런 블록체인도 이제 깨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구글은 자사 블로그와 네이처지에 구글이 개발한 퀀텀 프로세서가 기존 슈퍼컴퓨터 성능을 능가했다라고 밝히면서 구글은 양자 컴퓨터를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개발해 시험할 예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더리움 창시자 비탈릭 부텔리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양자 우월성과 실제 사용 가능한 양자 컴퓨터 관계는 마치 수소폭탄과 핵융합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 우월성이 검증된 것과 양자 컴퓨터가 완성돼 직접 사용이 가능한 것은 거리가 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실제 활용도까지는 아직 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IBM도 블로그를 통해서 구글이 연산 작업의 난도를 지나치게 과대평가했다. 그리고 슈퍼컴퓨터로 1만 년 걸린다는 연산 작업은 실제로는 2.5일이면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다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한편 퀀텀 컴퓨터라는 거는 이제 뭐냐면 양자 역학 이론에 기반한 연산을 수행하는 이제 컴퓨터를 말합니다. 이제 모든 연산값이 0과 1로 가지고 대응을 한 뒤에 큐비츠로 불리는 퀀텀 비츠로 바꿔서 연산을 실행하는 개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양자 컴퓨터가 실제로 나오면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올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뭐 양자 컴퓨터가 실제적인 출시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요 내용들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이클 오버그라츠 월스트리트 전설이라고 알려진 암호화폐 거물 마이클 오버그라츠가 지금 비트코인은 앞으로 현 시세보다 약 13% 내린 6,500달러까지 하락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 여러 악재로 인해서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주춤했다. 그리고 이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최근 텔레그램 톤에 대한 임시 중단 처분과 미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서 진행된 마크 저커버그의 페이스북 리브라 청문회에 기인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비트코인이 8,000달러 선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에너지가 필요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 기관 투자자 유입이 본격화되면서 2017년 말 역대 최고가인 2만 달러를 경신하게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기도 했었는데 지난 8월에 노보그라츠는 비트코인 가격은 5,000달러 이하로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도 강조를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전망들을 계속 내놓고 있는데요. 전망을 하고 뭐 이렇게 책임을 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전망치들은 뭐 그냥 참고적으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6,500달러 선까지 단기적인 이제 전망들을 해놓고 있는 건데 뭐 이 내용들이 맞을지는 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카카오 현금화 안 됩니다. 카카오콘 현금화 안 됩니다. 사고 팔면 제재당할 수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카카오콘이 지금 이번에 카카오 이용자들에게 이제 보상을 하는 뭐 포인트 같은 거죠. 근데 이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의 사이드 체인으로 이제 기반으로 발행이 된 건데요. 이 카카오콘이 이용자들끼리 이제 주고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이제 현금으로 주고 살려고 하는 수요가 당연히 있겠죠. 우리가 뭐 물건을 사더라도 어떤 중고 매장에 팔고 사는 것이 있는데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게 좀 막고 있다고 합니다. 카카오에서. 그래서 이제 대량으로 지금 한 사용자가 장외거래 채팅방에서 카카오콘을 매수해서 카카오콘 6,000개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했는데요. 그러나 해당 보유량이 다시 연계가 됐다고 합니다. 이게 카카오콘 이용 약관을 위반을 해서 카카오에 제재를 당한 것이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이게 사실인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근데 우선은 이런 부분들 뭐 카카오콘 자체는 이제 현금화를 굉장히 이제 꺼려하는 것으로 지금 보여지죠. 아무래도 규제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현금화하는 걸 굉장히 극도로 지금 조심히 다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암호화폐와 이거를 이제 헷갈려 하시거나 암호화폐처럼 또 사용될까봐 이런 부분을 미리 제재를 하는 것 같은데 뭐
규제가 우선은 잘 해결이 돼야지 이런 것들도 잘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긴 한데 실제적으로 뭐 포인트도 그 현금화가 원래는 되는 게 자연스러운 거죠. 근데 이제 그게 규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침착하게 시장 대응하시길 바라고요. 오늘도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운 금요일이니까요. 금요일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고 좋으니 아니니 투자하실 땐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